법률사무소 기린의 건설분쟁 전문 변호사 최은영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가 어디냐? 바로 윤보선 전 대통령님의 별채, 문화재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오늘 어떻게 문화재에 오게 되었냐면, 오늘 특별히 저희 법률사무소 생명의 한보현 변호사님께서 특별 출연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오늘 한보현 변호사님의 법률사무소 바로 여기 윤보선가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변호사님, 간단한 소개.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생명의 한보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예전에 연합뉴스에서 기자로 일하다가 지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환경이라든가 남북교류협력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민사형사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실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아파트를 예로 들어서 아파트에서 갑자기 뭐 천장에서, 뭐 화장실에서 내지는 안방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진다, 혹은 물이 줄줄줄 샌다. 그리고 이제 태풍이 오면 보통 이제 벽면에서 결로가 생긴다거나 물이 흘러서 이제 벽이 많이 곰팡이가 쓴다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일을 당해보셨어요? 네, 저도 그런 그 아래층에 살 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상당히 당황스럽죠. 위층에서 물이 새고, 언제부터 이 물이 샜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제 번져 나가고. 근데 위층에서 그렇게 바로 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그쵸.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A to Z A to Z를 저희 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일단은 이제 아래층에서 이제 손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시게 되겠죠. 위층은 그 사실을 모르게 되고, 그래서 아래층에서 그런 사실을 아시게 될 때는 일단은 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위층에 알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협의하는 게 우선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아래층에 피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위층에서는 뭐 본인이 뭐 어떤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평소에 뭐 이 누수에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렇게 또 나 모른다. 회피를 하시거나 어쩔 수 없다. 그렇죠. 반발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법상 책임이 잘 아시다시피 고의가 있거나 또는 과실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책임을 지는데, 그렇죠. 내가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또는 이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과연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책임 져야 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점유자나 소유자로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공작물의 점유자나 소유자. 공작물 책임이라고 민법상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 사시고 있거나 아니면 소유하고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래서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이라는 걸 먼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책임을 져야 된다. 한보현 변호사님이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윗집에서 나 모른다, 나 그 사람 모른다, 뭐 배째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진짜 문제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집주인이라든가 윗집에 사시는 분이 이거는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외벽이라든가 공용 부분, 아파트 모든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공용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경우다 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누수의 원인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냥 회피하시기보다는 이 누수의 원인이 어딘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 업체, 누수 관리 업체에게 문의를 해서 누수의 원인을 찾는 게 첫 번째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수 원인을 찾아서 위층에 어떤 배관이 원인이다. 그러면 윗집에서 무과실 책임을 져야 되고, 공용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용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네. 흔히 이제 아파트 관리소장이라고 하시죠. 네, 그 네.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네. 이 책임은 결과적으로 아파트 관리단이라고 하는 네.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네. 위해서 활동하는 네, 네. 아파트 관리단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텐데 네, 그 그런 거 돈으로 있죠. 네. 공사비를 충당하게 됩니다. 그럼 공사비랑 뭐 벽지 뭐 다 막 물에 젖은 소파 네네. 이런 것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네, 그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은 그 음.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만 물게 되고요. 누수로 인한 벽지, 네. 가구가 또 훼손됐다면 가구, 네네. 소파 이런 네. 부분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네. 이 모든 부분을 다 책임질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예, 이게 뭐 벽지의 색깔이 달라져서 네, 모든 네. 벽지를 다 맞춰야 바꿔야 된다. 그런 부분까지 다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흔히 생각하시기에 네.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지 않느냐 네, 그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위자료 인과관계라든가 네. 직접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네.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저희 법원에서는 네. 그런 위자료에 대해 적극적인 인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입증 책임은 아래층에 있게 됩니다. 아. 가급적이면은 그런 손해 사실을 기록을 잘 해두시고 네. 또는 그런 특수한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천식이 있는데 음. 누수로 인한 곰팡이로 이 천식이 악화됐다. 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아이의 치료 사실을 위층에 일단 알려야 되고요. 네. 처음에 누수 사실을 발견했을 때 네네. 그래서 위층이 이런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지연함으로 해서 이 건강이 악화됐다. 네. 그런 경우에는 치료비라든가 위자료 청구 네. 이런 부분까지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너무 유용한, 너무 명쾌한 답변이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책임을 지는 거는 이제 알겠는데요. 네. 막 위층에서 이제 좀 원인을 밝히려면 위층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협조가 필요하죠. 네. 근데 위층에서도 문 잠궈놓고 안 열어주고, 그리고 네. 관리단에서도 아무것도 안 한다. 관리단에서도 잘 해결하세요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서 공용 부분인지 뭐 위층 때문인지 뭐 그런 원인 조사 자체가 너무 어렵다. 이런 네. 경우도 있을 네.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저희가 어떤 조치를?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정말 이상적이고 일반적인 말씀드린 거고요. 네네네. 지금 최은영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경우가 네. 우리가 흔히 직면하게 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분은 그 최은영 변호사님께서 경험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출입 방해 금지 가처분이라고 해가지고 누수 원인을 밝히려면은 이제 위층, 만약에 우리가 301호다 그러면 401호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공간에 막 왜 들어오냐 막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누수의 원인을 밝히고 보수를 하기 위해서 출입할 수 있게끔, 그게 이제 바로 301호의 소유권의 행사의 하나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집합건물법에서도 이제 그런 권리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입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라는 가처분 신청이 일단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소송으로는 이제 뭐 보수를 이행해라 혹은 손해배상을 해라. 근데 변호사님 소송이 이렇게 어렵잖아요. 네, 사실 뭐 오래 걸리고 그래서 좀 더 간편하게 좀 좋게 잘 해결될 수 있는 묘수 같은 거는 없나요? 네. 요즘 많이 이용하는 것이 일상생활보험에 이런 그 아파트, 집합건물 누수 관련한 책임도 규정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실 때 그런 누수 부분도 이렇게 보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그게 위층에서 가입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위층에서 가입을 하게 되면 피해 사실이 확인됐을 때 아래층에서는 위층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갈등을 빚기보다는 보험사 측과 연락을 해서 언제 우리가 이제 공사를 할 수 있느냐 또는 보상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말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수월하고 원활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겠죠. 네. 변호사님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을 쉽게 잘해주셔가지고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너무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윤보성가 놀러 와도 되나요?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 놀러 와도 오셔서 뭐
이런 일상적인 네. 법률 문제가 있으시면 이렇게 상담도 해보시고 네. 이 공간도 둘러보시고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도 기회가 되면 정말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얘기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